하겠습니다. 14번부터입니다. 외부효과의 방지와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유가 된다. 다음 중 공공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문장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보던 문장이 아니면 그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나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고 있는 걸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거의 7, 8개씩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8개가 알고 있는 거 틀리면 20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공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공공재다. 괜찮죠? 2번의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두어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가격에 의한 수급 조절이 어렵고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것도 괜찮죠? 세 번째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는 시장에 개입하여 적절히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도 맞나요? 네 번째 도시지역의 소외, 도로, 공원, 상하수도, 광장 등의 도시계획 시설이 바로 대표적인 공공재이며 대부분 도시계획을 통해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맞죠? 다섯 번째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 기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까?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 재화이냐면요. 자, 공공재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공공재와 대응되어지는 재화를 사적재 내지는 민간재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공공재는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는 대화로서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과 두 번째,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재화입니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말은 경합을 벌이지 않는다. 함께 같이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소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란 말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따라서 이것은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 없다는 말은 수익자 분담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거에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제시킬 수 없다는 말은 수익자 분담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돈 내지 않았으니까 혜택을 누리지 마시오. 이게 수익자 분담의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제시킬 수 없다는 말은 수익자 분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자 분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사적재 같으면 수익자 분담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데 공공재는 이 수익자 분담의 원칙이 지켜지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공짜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임승차 문제다. 무임승차자 또는 무임승차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 시장에 맡겨두면 필요한 양만큼 공급된다. 공급되지 않는다. 공급되지 못한다. 과소생산된다. 공공재는 과소생산, 이런 연유로 인해 과소생산되어서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의 경우가 틀린 겁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14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15번의 다음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 도시지역의 지역주거제나 토지 이용의 규제와 같은 것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사용된다. 괜찮죠?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 한다. 여러분,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죠. 공해 제거 비용과 같은 것들이 나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